저는 30대 초반 경기도에 사는 기혼 여성입니다. 철없던 20살에 만난 남편과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 결혼에 꼴이 냈죠. 말하자면 첫사랑인 셈인데요. 남편 말고 딴 사람 안 사귄 거 아쉬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귈랑 말랑 하다가 헤어진 남자가 몇 있긴 하지만 돌아보면 일편단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까탈이랑은 거리가 먼 성격입니다. 친구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울고불고 한 번씩 하던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제 무심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성격은 음식할 때도 나타났는지 전 요리도 설렁설렁 대충 뚝딱 해내는 편입니다. 먹는 건 좋아하는데 음식하는 건 어렵고 귀찮기도 해서 바르게 뚝딱 해먹는 것을 좋아해요. 친정도 외식을 즐기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우리 시어머니 음식 장난 아니게 잘하시는 거 있죠. 장인 수준으로요. 된장, 고추장 집에서 다 담그시고 장아찌, 김치 같은 저장 발효 음식 대가세요. 눈대중으로 간 맞추는 건 일도 아니십니다. 양도 어마무시하고요. 손맛 하나로 모든 음식을 뛰어나게 만드세요. 당연히 어머님 보시기에 제 요리 솜씨는 장난 수준이었겠죠. 더구나 전 물 몇 미리, 설탕 몇 스푼, 계량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고요. 사실 요리에 자신 없어서 그런 건데 어머니는 손맛을 무지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은 손맛이야. 너처럼 애들 소꿉 장난하듯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설탕 2숟갈, 소금 한 꼬지? 에그 감질나. 손맛이 괜히 손맛이겠어? 그리고 비닐장갑이니 뭐니 쓰지 마라. 제맛 내려면 나처럼 푹푹 삶아서 손으로 제대로 묻혀야지. 그야 그렇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맘만 좋으면 되죠. 전 제 방법이 좋은데요. 재료 본연의 맛도 살리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니 아들 지은 씨도 제 음식 좋아해요. 어이씨구, 걔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깊은 맛이 우러나와야 제대로지. 넌 한참 멀었다. 요리는 너처럼 대충 해서 못 써. 사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었어요. 신혼 극초기에 남편은 툭하면 제 음식 맛 평가하면서 어머니한테 배워오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 각자 해서 먹는 거 어때? 뭐? 아이, 한 집에서 어떻게 그래? 왜 못해? 나도 힘들게 음식했는데 비교당하고 글만 듣고 싶지 않아. 기분 좋게 각자 해서 각자 먹자고. 오케이? 결국 귀찮은 게 누구겠어요. 남편은 꼬박꼬박 출퇴근하는 사람이고 저는 재택과 출근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퇴근에 음식하려니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전 모르는 척 제 입맛에 맞게 뚝딱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그때부터 정신 차리더니 제 음색에 가타부타 말 안 하고 잘 먹더라고요. 게다가 쉬는 날엔 간단한 건 자기가 해보더라고요. 김치 볶음밥엔 기름이 흐르고 햄도 까맣게 태우더니 나중엔 제법 곧잘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오죽 음식을 잘 하셔야 말이지.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냥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런 거니까 각시야 이해해줘라. 나 이제 음식 잘하잖아. 그럼 이제 비교 안 하는 거다.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음식하셨고 난 이제 꿀량 반년 했는데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어머님 손맛 진짜 끝내주긴 해. 곧 명절이 돌아왔고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어요. 전 음식으로 어머님과 대결할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을 부쳐가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 졸라서요. 다른 명절 음식은 자신이 없었지만 저는 재료만 좋으면 반 이상은 하잖아요. 요새 스타일로 예쁘게 꼬지도 새롭게 해가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물론 맛에는 크게 자신이 없었죠. 그래도 새 며느리가 전을 부쳐가니 다들 좋아하시겠거니 태평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잡채랑 고기 재우는 걸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늦잠을 다 잤지 뭐냐. 어젯밤에 옛날 드라마를 TV에서 다시 해주는 거야. 그걸 끊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보다가 눈물 콧물 다 짰다. 늦잠까지 잤어. 그러느라 불고기도 못 재우고. 세아가 네가 좀 해봐라. 잡채도 좀 부쳐봐. 제가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선수 입장하는 느낌으로 비장하게 싱크대 앞에 섰죠. 나물이나 탕국 같은 건 어머님이 하셨고 좀 급하게 인터넷 찾아보며 제 방식대로 간하고 볶아서 음식을 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부친 전도 데워서 상해냈어요.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제가 한 음식은 요거라고 솔직하게 밝혔죠. 아버님, 도련님, 드셔보세요. 전이랑 잡채, 불고기는 제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맛은 보장 못해요. 어머님 손맛은 못 따라가도 보세요. 예쁘죠? 옆에서 시어머니 의기양양하셨죠. 제가 쩔쩔 매면서 음식하는 거 주방에서 다 보셨으니까요. 새아가 성의 봐서 맛없어도 다 먹도록 해. 음식 남기면 벌받아. 한 입 드셔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드세요. 제가 싸가면 돼요. 제 입맛에 간을 맞춰서 좀 싱거워도 봐주세요. 그런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아버님, 도련님, 남편 다 엄지척하면서 제가 한 음식이 맛있다고 난리 난 거 있죠. 아이 잡채 누가 했어? 아삭아삭하니 채소도 살아있고 불고기도 간이 딱이다 세아가. 내 입맛에는 아주 이게 딱이야. 아이 불고기 완전 유명한 맛집 스타일인데 아이 나 먹어본 적 있어. 형수님이 요리하니까 같은 재료인데도 이렇게 다르네. 형수님 손맛 장난 아닌데요? 식구들의 맛 평가에 시어머니와 저 동시에 놀라버렸습니다. 전 심지어 젓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시아버지, 시동생에 이어 남편까지 제가 은근히 요리 솜씨가 있다면서 팔불출처럼 거기에서 또 숟가락을 얻는 거 있죠. 어머님, 당황스럽고 은근히 부하가 치미시는지 제대로 먹어보라고 한 젓가락 먹고 맛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푹푹 떠먹어보라고 막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팔푼이가 거기서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유 어머니, 며느리가 못하는 게 없어. 이거 봐. 전 부친 것 좀 보시라고요. 처음 했는데 이 정도야. 아버지, 지소가 어때요? 음식 맛 괜찮죠? 이제 우리 가족 모임 음식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내려놓고 편하게 노는 게 어때요? 에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래. 아들 녀석은 장가가면 끝이야 끝. 전 할 수 없이 남편 허벅지를 몰래 꼬집었습니다. 주책도 이런 주책, 이런 푼수가 없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 전 진짜 안절부절 못하고 진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 새우 눈 되시고 얼굴이 빨갛게 되셨더라고요. 어디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한 입 드셔보시더니 더 화가 나시는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난 파업이다. 앞으로 무슨 날이라고 음식하는 일 일절 없을 거니 그렇게 알아. 어머닌 찬 냉수를 들이키셨습니다. 전 쪼르르 가서 어머님을 뒤에서 와락 안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죠. 어머님 손맛 따라가려면 30년도 모자란다고,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막 애교를 부렸어요. 사실 좀 캥기는 게 있었거든요. 실은 음식할 때 몰래 넣은 비밀 가루가 있었거든요. 어머님께 그걸 꺼내 보여드렸죠. 한 포씩 작게 포장된 조미료 가루였어요. 이런 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맛있게 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반칙 샀어요. 어머머머? 진짜냐? 아이고, 키가 차서 정말. 내가 딸이 없어 싶더니 며느리를 이런 천방지축을 얻었네. 어머님, 아프시는 거죠? 네? 전 어머님이 해준 음식이 우리 친정엄마가 한 것보다 더 맛있단 말이에요. 파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어디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날은 어머님 기분 눈 녹듯 스르르 풀리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분 좋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조미료 안 넣고 어머님한테 배운 방식으로 음식도 몇 번 해봤어요. 맛이 똑같진 않아도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칭찬도 받았고요. 이렇게 조금씩 집안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었네요. 그러다 시댁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사였어요. 평소에는 시부모님과 자식들만 모여 지냈는데 이번에는 지방에 계시는 시할머니도 오시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남이시라 가끔 올라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쾌활하시던 시어머니가 안색도 좋지 않으시고 밤잠도 못 이루신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걱정돼서 시댁에 가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흙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셨는데 완전 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평소에 활기차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왔냐?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을 가보셨어요? 병원은 무슨,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찾아서 가져가. 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다. 결혼한 후 계절이 3번 지났는데 어머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고 이상하게 시아버지 기분도 별로시더라고요. 전 평소답지 않은 시부모님 모습에 조용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맥주 한 캔 하게 됐는데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뭐? 첩?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첩이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다고?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막말로 시어머니가 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게 말이야. 우리 할머니 진짜 황소고집에다 어려서 만석군 집안, 손귀한 집안에서 고명딸로 대우받으며 자라셨거든. 예의범절 그런 것도 엄청 따지시고 우리 엄마를 엄청 미워하셨어.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랬어? 난 좀 황당하다. 어머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이유로 그 긴 세월 구박을 받으셨다니 상상도 안 되네. 나한텐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안 시키시는데. 남편은 사실 이 얘기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대요. 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 보기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 굳이 할 거 뭐 있냐는 게 이유고요.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로 어머님이 첩이 아닌데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 매운 시집살이를 묵묵히 다 받아내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요새는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닌 다 혼자 삭히셨고 그 후유증이 남아있었던 거였죠. 그러니 시할머니 오신다는 소식에 알아 누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지레 겁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격 모독은 물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싸잡아 욕하는 말도 남편은 많이 들었대요. 배운 거 없다, 천하다, 근본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러냐. 아무리 시대가 그랬다고는 해도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 같으면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예요. 남편 어릴 때 시어머니가 저녁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나오는 시할머니 눈초리부터 달라졌대요. 저녁 먹고 치우면 쉬고 싶은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못마땅해서요. 나가서 빨래라도 걷지 여기서 뭘 꾸물거려. 하여간 쿰떠서는 친정이라고 집에서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접실 딸이니 눈치 보는 것만 배웠겠지. 저 눈치 켰던 것 좀 봐. 아유 상스럽게도 생겼다. 뒤가 구리게 살면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는 모양이지. 쟤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얼굴 갖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하세요 정말. 저 못된 말버릇 좀 봐라. 천하게 첩살이 하는 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 누구 앞에서 말대꾸야? 네 신부 내 눈엔 다 보여. 마음보가 간장 총지보다도 못한 게. 어머님, 왜 이 결혼 허락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치시지. 그 많은 돈에 밍크 코트까지 다 받고 왜 저 허락하셨어요? 그냥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이렇게 구박하시냐고요. 저 너무 서럽고 힘들어요. 저 지훈이 지석이 엄마예요. 인정 좀 해주세요. 저 그럴 자격 있잖아요. 자격? 자격이라고 했냐? 네 엄마가 어디서 뭘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다 아는 마당에 네가 판단할 건 또 뭐야?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억만금을 주고 첩으로 살라고 해도 난 그렇게 못 산다. 네 엄마처럼 첩살이 하면서 그딴 식으로 막 굴러먹으면서 사는 거 아무나 못하는 짓이야 너.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소박 맞고 싶냐? 남의 집 첩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달랐어? 그런 무진 구박에 시어머니도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남편과 시동생 때문에 간신히 버티셨다는 얘기셨어요. 셋째는 딸일까봐 안 낳으셨대요. 시할머니가 손녀딸한테 이상한 소리 하실까봐 시어머니는 겁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뜨겁고 매운 시집살이 끝에 아버님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분가하시고 그때부터 겨우 숨 쉬면서 살게 되셨대요. 그런데 가끔 시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시어머니는 두려우신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대망의 제삿날이 되었죠. 전 그래도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까지 들어왔는데 저 보는 앞에서까지 시할머니 막말하실까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걱정하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두 분 계셨어요. 제사 때문에 찾아온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은 인사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제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니까지껏 인사치레 하고 싶지 않다. 저리 비켜. 제 얼굴이 다 빨개질 정도로 무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도 빨개졌는데 저한테 들킬까봐 서둘러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드렸는데 시할머님, 시고모님 반갑다 어떻다 말씀도 없으시고 아주 분위기 묘했습니다. 80 넘으신 시할머니, 60대 초반인 제 시어머니한테 딱딱 호령하시고 시고모님도 한마디씩 거드는데 제가 다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체면, 위씨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 먹도록 제사 음식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나이 들었으면 좀 나아져야지. 저언니고 나물이고 다 엉망이야. 제대로 다 했어요, 어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도 이제 다 알잖아요. 알아? 네가 뭘 알아? 알기는 쥐뿔. 근본 없는 집에서 자란 천한 것 며느리로 들였더니 요 모양 요 꼴이다. 잘한다 잘해. 옆에서 듣기나 하는 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시고모님들까지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진짜 답답한 성격이라니까. 제삿날마다 이 모양이야. 왜 야무지게 하는 게 없어? 사람이 교양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데 애초에 태어난 근본이 천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엄마가 참어. 내 딸들은 나한테 제대로 배워서 시댁에서 대우받고 산다.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성에 차지를 않어. 아, 빨리빨리 움직여. 날 밤 새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 발끈하셨어요. 눈 참 내리깔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기로 작정한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까지 봤는데 그만하세요. 하느라고 하잖아요. 제사상 아무 문제 없이 차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 극대노하셔서 막 제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더라고요. 너 그래 말 잘했다. 네 주제에 바라보지도 못할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평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이지. 이 못된 것 누구 앞에서 말대답을 해? 배워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저희 집에 시집 와서 눈곱만큼도 손에 끼친 거 없어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라고요. 뭐? 이게 누구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너까지 것한테 체면이 있어? 있기나 해? 그러자 고모님까지 나섰습니다. 주인된 심정으로 조용히 수그리고 살 곳이지 어디서 말대꾸며 집안 시끄럽게 하냐고 어머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예의가 없어? 기가 막혀. 어디 우리 엄마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해도 너무한다 싶어 제가 나서려는데 어머님이 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오늘 할머님 고모님들 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이 놀랍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머님이 좋은데요? 동네 사람들 다 어머님 칭찬하시고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세요.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끝에 한 말은 사실 살짝 연기였어요. 분위기 너무 냉랭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했죠.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남편한테 인사도 못하고 간신히 눈물을 참고 계셨죠. 그 상황에서 저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시고모님 한 분이 제 팔을 잡아 끄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요. 제가 곁으로 가니까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 시어머니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 알면 아주 기절 초풍할 거다. 아주 천박한 집안이야. 너 네 시어머니 너무 믿지 마라. 그 순간 눈에 불이 번쩍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같은 며느리로서 너무 안 됐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안 되겠다 싶었고 그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을 해도 대든다 소리 나올 것 뻔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전 기침을 하면서 어머님께
열이 나는 것 같다고 엄살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니, 체온계 좀 주세요. 어제 몸이 으슬으슬한다 싶더니 기침이 막 터져서 죽겠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리고는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 옆에서 배를 잡고 기침을 해댔습니다. 오전에 사무실 출근했는데 옆자리 직원이 그렇게 기침을 했고 오후에 요새 유행하는 병 확진 받았다고 슬쩍 말까지 흘리면서요. 너 몸이 안 좋으면 오지 말지. 어디 체온 좀 재보자. 그래도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빠져요. 결혼하고 첫째 산대. 어머님, 집에 약 있어요? 아, 죽겠다. 기침이 계속 나네. 전 일부러 시할머니 옆에서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제 모습에 시고모님들과 시할머니 즐겁하시더라고요. 절 피하려고 하셔서 일부러 옆에 가서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네요. 기침도 그쪽으로 하고요.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자기 어떡해. 괜찮아? 당장 병원 가자, 어? 안 돼. 제상 모셔야지. 할머님, 그렇죠? 전 이런 자리 절대 못 빠져요. 기침 따위 정신력으로 이겨낼게요. 어머머, 엄마, 옆으로 피해. 엄마 연세에 감기 들면 큰일 나. 제가 기침을 멈추지 않고 주변에서 얼쩡거리자 결국 시할머님과 고모님들은 자리를 뜨셨습니다. 오늘은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아, 뭐해? 얼른 일어나. 시고모님들, 시할머니 한마디에 손살같이 가방 챙겨 현관 쪽으로 우르르 나가시더라고요. 미련스럽기는. 저렇게 몸이 안 좋으면 오지 말아야지. 때가 오늘 땐데. 어휴, 속 시끄러워. 엄마, 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국 그분들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셨고 때마침 들어오시는 시아버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시고 배웅하러 다시 나가셨어요. 남편이 얼른 병원 가자고 그러기에 전 시침이 뚝 떼고 부엌에 가서 식혜를 시원하게 한 사발 마셨습니다. 아, 자기야, 괜찮아. 내가 뭘? 멀쩡한데? 야, 식혜 끝내주네. 속이 뻥 뚫려. 근데 어머님은 무슨 식혜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 왜 하시긴. 고모들이랑 할머니 가실 때 싸주려고 많이 하신 거지. 뭐? 혹시 그래서 된장도 고추장도? 김장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 기 막혀. 무슨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너무들 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 손 크신 거 음식 하실 때 대량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제야 밝혀졌어요. 전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부러 기침하면서 유난던 이유를 알고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라고요. 저한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창피하신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시할머님 배웅해드린 시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끼리 제사 지내고 밥 먹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밥 먹은 건 결혼 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갈 때 어머님이 저 먹을 거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어머님 그때까지도 표정 못 푸시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차 타기 전에 제가 먼저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푹 주무세요. 오늘 일 싹 잊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셨죠? 운전이나 잘해. 내 걱정은 말고. 지훈이 너는 각시 운전할 때 옆에서 졸지 마라.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냐? 어머니, 아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인내 화신.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존경한다니까. 어머니, 어디 가서 졸지 마세요. 든든한 아들 있잖아.
얘 취했네. 어서 가서 채워라. 오늘 고생 많았다. 잘 가. 그렇게 소동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귀가 가려운지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이 제 흉을 엄청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전 상관없었습니다. 우라병 생긴 어머님이 안쓰럽기만 했어요. 저는 이런 장면 목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는데 어머님은 잘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사건은 그 뒤에 벌어지게 됐어요. 전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할머니 팔순이셨고 이 잔치에 시어머니와 저도 당연히 가게 됐죠. 장소는 뷔페홀이었고 가서 시할머니 팔순 축하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진 찍으면 되는 날이었어요. 싫다는 어머님 제가 졸라서 같이 미용실까지 갔죠. 제가 아는 원장님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머리 고상하게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저도 머리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님 무시하는 시부모님들도 오실 텐데 뭐랄까 기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 이번 잔치 일주일 전부터 무척 심기가 불편하셨어요. 평소엔 씩씩하게 음식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다니시는데 시어머니 팔순 잔치 한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못 주무셔서 푸석푸석한 시어머니 얼굴에 정성껏 화장해 드리면서 얘기를 꺼냈죠. 어머님, 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든든한 아들도 있고 뭐가 걱정이세요? 늙어 뭐 어쨌다고 그러냐? 화장은 더 안 해도 되겠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봤냐? 해봤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가만 계셔 보세요. 어머님은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셔서 조금만 화장해도 화사해진다고요. 됐다, 그만해. 화장 진하다고 또 욕먹을라. 화장이 진하면 진하다고 욕먹고 화장을 안 하면 또 초라하다고 욕먹는다고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 말씀하셨어요. 전 그런 말 싹 무시하시라고 딱 붙어서 보디가드 역할 하겠다고 했죠. 갔더니 친척들 많이도 왔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 이때만큼은 앞에 서서 손님들 맞이하셨고요. 사실 뷔페의 장점이 뭐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만큼 담아오는 재미 아닌가요? 그런데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음료수 돌려라. 국수 한 그릇씩 말아드려라. 우리 어머님 앉아서 스프 한 입도 못 먹게 그렇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너 많이 비냐? 과일도 종류별로 좀 가져오고 국수도 한 그릇씩 뜨끈하게 해와라. 쌀국수인지 뭔지도 있더라. 그것도 하나씩 돌리고. 다들 푸짐하게 잘 드시는데 나중에 드시겠죠. 어디서 말대답이야? 친척들 타모인 데서도 못 배운 티 낼래? 하라는 대로 못해? 어머님이 가시고 나자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저희 홀이 좀 구석진 자리에 있긴 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냉장고에 음료랑 술들이 금방 비워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알아서 채워주겠거니 하고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시할머니와 고모님들이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왜 그러세요? 너 저기 바깥에 있는 음료수 박스 있잖니? 그거 좀 저기 냉장고 앞에 옮겨라. 제가요? 직원들이 할 텐데요. 너는 보는 것도 없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직원은 곱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음료수는 차가워야 마시지. 다 뜯어서 냉장고 채워 넣어라. 솔직히 제가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런 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손님인데 그런 일을 자진해서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큰 소리 내기도 싫고 이걸 빌미로 욕 듣기도 싫어서
그냥 한 박스는 뜯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뷔페 같은 데서 이런 건 다 직원이 하지 손님이 뭐 하러 하나요. 하지만 저 괴롭히고 싶은 저분들 심보 모르는 거 아니기에 당해주자 하고 한 거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황당하게도 저보고 테이블 돌면서 다 드신 접시를 치우라는 거 있죠.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여기까지 못 온다면서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저보고 챙기라는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물구나무 설 뻔했다니까요. 이런 것 좀 싹싹하게 네가 알아서 좀 하면 덧나니? 누가 뷔페에서 이런 걸 직접 해요. 제가 직원들 불러올게요. 돈 냈는데 서비스 이렇게 못하면 한일을 해야죠. 제가 뷔페 사무실 가서 얘기하고 오겠다 했더니 시할머니와 시고모님들 절 노려보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이구,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없으니 이러지. 엄마, 첩다른 며느리를 봐도 천박한 티가 나지 않아? 오빠 결혼 잘못시켰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새언니고 며느리고 그 나물에 그 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무식하고 천박한 것도 고부간에 대물림 되는가 보지? 여기서 제가 소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리 손이 어른이라고 해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구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일어난 김에 저기 소주 한 박스 날라라. 우리 엄마가 워낙 인덕이 많아서 손님들이 많이도 오지 않았니? 눈치껏 테이블 위에 술 좀 깔아놔. 이때쯤 되니까 화도 더 안 나고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대접을 받고 가짜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해라 모르겠다. 소주를 짝으로 들고 나르는데 한참 있다 고개를 드니까 저기 멀리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언뜻 들리는 단어는 또 첩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대노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대화 내용이 자세히는 안 들렸고 제가 그쪽으로 가려는데 글쎄 시할머님이 제 시어머니 뺨을 짝 아주 찰지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풍채가 있는데 뺨 맞고 비틀거릴 정도로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제 화가 그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전 눈이 돌아서 실실 웃으면서 들고 있던 소주짝을 바닥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술병 깨지는 소리에 당연히 손님들 깜짝 놀라 절 쳐다봤고요. 유리병은 박살났지, 술은 질질 새 나오지, 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웠나? 이게 왜 박살이 났나 모르겠네. 아하, 실수해야 실수. 원래 운이 들어오려면 그릇도 깨라잖아요. 소주가 짱으로 박살이 났는데 대운이 들어오려나 보네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떠들고 하하 웃으니까 손님들 다 놀래가지고 절도 쳐다보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어 옆에 쌓인 음료병이 든 상자를 또 들었습니다. 있는 힘껏 다해 높이 들었다가 그것도 확 던져버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당연히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아니 저기 미쳤나? 멀쩡한 얼굴로 저게 무슨 짓이야? 왜 잔치집에서 저래? 정신 차려. 왜 이래? 언니, 이 아이 보통이 아니네. 지난번에 아버지 제삿날에 봤지? 얘 기침하고 시후해서 우리 내쫓았잖아. 왜 이번에도 잔치 망치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시키든? 어머,
손이 미끄러져서 그래요. 제가 왜 잔칫집에서 일부러 그러겠어요? 그러면 제가 미친 여자게요? 고정하세요. 아이고, 또 손이 미끄러질라 그러네. 전 웃는 얼굴로 또 한 상자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할머니가 와서 제 팔을 확 잡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몸이 확 젖혀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세 번째 음료 상자는 저절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요. 에고, 아까운 거. 젊은 게 귀신이 들렸나? 네 시애미가 시키든? 시할머니 오면 막대 먹은 행동하라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일어서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한패네. 어디서 깡패짓을 배워와서 남의 잔치에 난리야?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전 화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제 속을 보이기 싫었어요. 대신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모욕을 주는 짓인지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이 와중에 미친 여자처럼 실실 웃으니까 시 고모님은 저보고 웃을 일이 뭐가 있냐며 남의 집 잔치 망쳐놓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며 급기야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만 요란했지 하나도 아프진 않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시 고모님의 뒤통수를 후려치시더라고요. 풀스윙으로 아주 시원하게요. 그리고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설인 울부짖음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뷔페홀 한가운데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참았어. 섭실딸이라고 막 말하고 사람 천다고 구박하는 거? 그래. 난 내 엄마 딸이니까 참았다고. 근데 당신들이 뭔데?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 당신들이 뭔데? 어머님은 흡사 먹잇감을 앞에 둔 한 마리 맹수 같았습니다. 펄펄 뛰는 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 귀하게 자란 부잣집 외동딸이야. 나만 무시하면 됐지. 왜 내 며느리를 건드려? 얘는 나랑 달라. 누구한테 무시당할 처지도 아니고 무려 교장 선생님 딸이라고. 많이 배웠고 가정교육도 잘 받았어. 어딜 함부로 손을 대긴. 한평생 묵묵히 참기만 하던 어머니가 그 길이 날뛰니까 오히려 시할머니와 고모님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랩하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을 와다다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시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또 그 레파토리를 꺼내시더라고요. 접이 나은 자식 주제에 행실 봐라. 어디 시애미 팔순잔치의 행패야? 그때였어요. 벼락 같은 시아버지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 그만들 좀 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 귀에도 딱지가 안 잡고 이 사람 욕하는 거 이젠 저도 듣기 싫어요. 나도 가슴에 피멍이 들 지경인데 이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며느리까지 본 사람 앞에서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건데요. 뭘 상식하고 무례한 거 어머니랑 여동생이라고요. 어떻게 30년이 넘도록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이 사람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다 늙은 아들 호라비 만들고 싶냐고요. 그 놈의 첩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오빠 왜 이래? 미쳤어? 어딜 끼어들어. 여동생이라고 어딜 내놓기도 부끄러워. 입장 바꿔서 생각이란 걸 해봐라. 막말로 이 사람이 내 첩이야? 아니잖아. 이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들 자식 낳아 키워준 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라고. 그동안 이 사람이 한 음식 얼마나 갖다 먹었냐. 네가 사람이야. 그 못된 주둥이에 네 새언니가 한 음식이 들어가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 끊자.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시아버지,
그 대노의 어머니 주저앉아 우시다가 얼떨결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손님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곳에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도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는 길 다들 말이 없었는데 시댁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시아버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께 이제 다시는 시댁 식구들 만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고 도리도 할 만큼 했으니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낄 필요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도 수고했다. 욕 봤어. 들어가 쉬어라. 니 괜히 전화 같은 것도 하지 마. 오늘은 나도 많이 피곤하다.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저희도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제가 물었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사이의 말다툼 왜 시작된 건지 아냐고요. 어머니가 너 일하는 거 보고 열받으신 거야. 할머니한테 가서 왜 내 며느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뒤집어지신 거지.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엄청 용기 낸 거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처음부터 다 보셨고 이건 아니다 싶어 시할머니 앞에 나선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건지 저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더라고요. 낮에 얼마나 몸에 힘을 줬는지 자면서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차차 회복하셨고 저는 한 차례 몸살을 앓고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를 좀 가야겠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다음날 건강검진이 있어 집에서 쉬셔야 하고 남편은 출장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날로 일정을 바꾸시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이왕이면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날로요. 그랬더니 어머님, 남자들은 필요 없고 새아가 우리끼리만 다녀오자. 시원하게 바람도 쐬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니는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방에 주소를 저한테 내미셨어요. 여기로 가달라고 하시고선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시어머니 아무 말씀도 없더라고요. 거의 도착했는데 산 밑이었고 차에서 내리는 어머님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네요. 그리고 산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운동화를 신고 와서 어머님 산 타는 속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얼마나 날렵하고 빠르게 오르시던지 전 헥헥대느라 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장소는 좀 이상했어요. 나무와 잡초가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는데 어쩐지 으스스하고 냉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중간에 봉긋하게 묘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여기가 어디냐고 어머님께 여쭤보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 우시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그리 자식 왔다고. 엄마. 놀랍게도 그곳은 시어머님의 친정 어머님 묘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잡초 한가운데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셨어요. 그 무덤은 제가 봐도 형편없었죠. 주변에 다른 무덤들도 있었는데 비석도 아주 좋고 관리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대어 울고 계신 묘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늘진 곳 축축한 곳에 초라하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 손길이 없었는지 알 정도로요. 불쌍한 우리 엄마. 나왔어.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 영자가 왔다고.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게다가 옆에 관리 잘 된 묘는 시어머니의 아버지와 본부인 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두 묘소는 나란히 해 잘 짓는 곳에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죽어서도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는 섭이라고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물을 팽 푸시더니 허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쩌겠냐.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걸. 살아서도 그렇게 천대받고 수모 속에 살더니 죽어서도 그늘지고 축축한 곳에 아버지 뒤통수나 보고 묻히는구나. 가련한 인생 같은 일하고. 전 시어머니 곁에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엄마는 날 끔찍히 위하고 아끼며 키웠다. 그런 엄마를 내가 얼마나 죽도록 미워했는지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엄마 묘소도 외면하고 살아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시어머니 마음의 상처가 많으셨대요. 대골 같은 아버지 집 옆에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어린 나이에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명령이 있어 식사 때마다 그 집으로 가야 했대요. 밥은 아버지 자식들이랑 같이 먹었지만 그 자리도 가시방석이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입맛이 무척 까다로우셔서 반찬은 무조건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 것만 드셨다는 거였죠. 문부인은 당연히 싫어했고요. 게다가 첩이 낳은 자식이 밥상에 떡 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미웠겠냐며 어머니 꼭 남의 일처럼 얘기하셨습니다. 문부인과 문부인 자식들이 얼마나 차별을 하고 밖에서 망신을 줬는지 그 한으로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 누구 하나 어머님이 첩의 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장에 나가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일은 예사였대요. 결혼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모진 시집살이가 이어져 어머님의 마음고생은 끝이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음식을 해댔다. 내가 많이 배우길 했냐, 사회생활을 해봤냐. 내세울 거라곤 우리 엄마한테 배운 음식 솜씨밖에 없으니 그걸 그렇게 해댄 거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음식에 열심이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태어난 게 죄예요? 어린애한텐 잘못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난 태어난 게 죄였다. 당신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른들이 너무했어요. 제일 미운 건 아버지야. 저렇게 양지 바른 곳에 묻혀서 옆에는 본부인, 뒤에는 첩두고 죽어서까지 두 집 살림하고 있지 않니. 남자들이란 진짜. 어머니, 왜 제가 우라통이 터져요? 거기서 우리 대화는 멈췄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잡초를 뽑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찌감히 앉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부르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다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자는 거였어요. 엄마, 나 며느리 봤어. 엄청 예쁘고 참하지? 성격도 씩씩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애야. 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며느리 잘 지켜주고 앞길 훤하게 트이게 해줘. 알았지? 어머닌 제가 술을 따라 올리게 시키셨고 전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잡초도 얼추 다 뽑고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엔 단발머리를 한 시어머니의 어릴 때 모습과 흑백 사진으로 봐도 얼굴이 뛰어나게 예쁜 친정 어머니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한 장의 사진이라며 하도 달아서 코팅도 여러 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 제가 처음이라면서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보여주는 걸 망설이셨대요. 왜요, 어머님? 그냥 좀 보여주기가 그렇더라고. 지훈이 지석이도 보고 듣는 게 있잖아. 할머니 고모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더라고. 속 많이 끓였지. 그래도 잘 커져서 다행이야. 가는 길에 새아가 애짜 멋있는 것 좀 사자. 껴서 화장대에 올려놓게. 그러세요. 제가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아, 화질 좋고 선명하게 옛날 사진 복원하는 기술도 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게 있냐? 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아이고, 신통해라. 어머니는 그곳을 떠나기 아쉬우신지 다시 친정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남은 소주를 한 잔, 두 잔 마저 드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젠 자주 올게요. 내가 안 왔던 이유, 엄마는 알죠? 엄마 인생도 기구하지만 나도 정말 쉽지 않았어. 여기 내 가슴에 한이 맺혀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늘 서럽고 초라했어. 첩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너무 커서 누가 날 구박해도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엄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이제 엄마 원망도 안 할 거야. 나 때문에 속상해서 편히 눈도 못 감았지?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편히 쉬어. 앞으로 자주 올게. 내 며느리 예쁘지? 엄마, 고마웠어요. 나 낳아줘서 고맙고, 안 버리고 키워줘서 고맙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고 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드렸습니다. 내려오기 전 어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아버님의 묘에도 절을 올리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갈 때 저와 어머니는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저 안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할머니와 시고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얘기, 행동,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기본이죠, 어머님. 신난다. 점수 확실히 땄네. 어머님,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고단하신지 차 안에서 내내 주무셨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머님을 보니까 입가에 은은하게 미소를 띠고 계시더라고요. 행복한 꿈을 꾸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벌써 왔냐? 정말 달게도 잤다. 새아가 고생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디에 갔냐, 뭘 했냐, 꼬치꼬치 캐물어서 오늘 겪은 일 담백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랑 아들보다 자기가 더 편했나 보다. 하긴 같은 여자니까 통하는 게 있었겠지.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한테 큰 힘이 됐을 거야. 오늘 어머님 정말 많이 오셨어. 그동안 자기도 한 번도 못 봤어? 거기에? 어머니가 굳이 가자고 안 하셨어. 아버지도 말 안 꺼내셨고. 우리 어머니 진짜 소원 푸신 거야. 고맙다. 진심이야. 그날 이후 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죠. 아버님이 없애셔서요. 지금은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수영도 다니시고
모 배우로도 다니십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전화에 대고 막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네 새언니 음식이 아쉽고 그리워? 됐어. 다 끝났다고. 이 김치며 반찬이면 네 손으로 다 해먹어. 요지껏 30년 넘게 공짜로 먹었으면 됐지. 아, 뭐가 또 아쉬워서 그래? 뭐? 아유, 어머님이 찾는다고? 며느리 음식을. 시고모님과 통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옆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다 끝났다. 아, 버스 떠났다고. 그러기 있을 때 좀 잘하지. 아이, 그깟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 나무생, 지훈 엄마 위해서 살 거다. 아이, 그래, 나 발불출이다. 아이, 글쎄, 네가 뭔데 나한테 불효를 놓네. 난 나대로 어머니한테 잘할 거니까 더 이상 새언니 끌어들이지 마. 아이, 니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이, 니들 먹을 건 각자 알아서 해쳐먹어.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 어머님한테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셨어요. 못난 것들이 이제와 후회하는 것 같다면서 어머님한테 자유부인으로 거칠 것 없이 살라고 하시고는 외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진짜 멋져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잠깐은 심각해지셨지만 곧 밝아지셨고요. 저도 아버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더는 억지로 음식해서 보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난 이제 자유부인이야. 저녁하기도 괜찮은데 우리 참아 먹으러 갈래? 좋죠. 저와 어머님 사이는 더욱 좋아져서 친정 엄마가 질투할 정도가 되었어요. 참, 저 시어머니한테 된장, 고추장, 당근을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만든 고추장으로 떡볶이도 만들어 봤고요. 고추장찌개도 했는데 장난 아니게 맛있는 거 있죠. 그리고 놀라운 건 어머님도 제 요리법을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잡채, 15분 만에 끓이는 찌개, 이런 요리 초보의 레시피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방법도 다 있어?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시간도 절약되고 엄청 편하네. 한 번은 이제 다 귀찮다며 된장 고추장도 사 먹자고 하셔서 제가 말린 적도 있었어요. 인간 문화재급 어머님 음식 솜씨 제가 전수받을 생각이거든요. 아직 안 돼요. 어머니 비법 다 전수받아서 저 10년 뒤에 요리 연구가 될 거라고요. 기특한 소리도 다 하네. 지금 직장은 요새는 직업이 여러 개인 게 트렌드예요. 직장 다니면서 요리 연구가 하면 되죠. 어머니 요리 방법 다 컴퓨터에 저장해 놨어요. 귀한 손맛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남편도 가끔은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고 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래 끓여 우려내는 사골국, 살이 무르도록 푹 삶는 국물까지 맛있는 갈비찜, 시원하고 칼칼한 김장김치, 그 요리들을 혼자 해내며 어머님은 깊은 한을 사귀고 다시 힘을 내셨겠죠. 남편과 저는 곧 아기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태어날 아이도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오래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의 삶은 누구보다 더없이 행복하고 따스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